세 번째 그 민주당이 계속 이제 한동훈 출마는 땡큐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너무 낯이 익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윤나땡이란 말 되게 많이 들어봤죠. 윤나땡. 윤나땡.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아 윤석열이 나오면 땡큐. 윤나땡이라고 굉장히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윤나땡인 이유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경험도 없고 실수도 많이 할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뭐 비리도 많고 그런데 사실 근데 뭐 까봤는데 별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서울 때 자기들이 그냥 겁나는 사람한테 그냥 애써 무시하면서 정신 승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여우와 심포도 같은 뭐 그런 거 그런 마음이랄까? 어차피 저거 내가 안 먹어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건데 진짜 무서울 때 하는 게 윤나땡이고. 그러니까 딱 그게 보면은 강아지 특징과 똑같네요. 네. 무서우면 짖잖아요. 그렇죠. 맞아, 바로 그거네. 그러니까 거기는 개딸부터 시작해서 민정이는 뭐 개 언어도 알아듣고 막 하니까 딱 그냥 그 모습 그대로네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딱 확정됐을 때 뭐라 했냐면은 네. 윤나땡, 그러니까 동네 저수지에서 뽑힌 후보라고 하면서 윤나땡이라고 얘기를 막 하고. 근데 사실 근데 윤 대통령이한테는 뭐가 있었냐면 시련을 견디는 힘이 있어. 서사도 있고.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당시도 대선 댓글 수사를 해서 좌천됐던 적이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수사로 또 좌천됐잖아. 근데 거기서 사실 검사가 있잖아요. 옷을 벗으면 훨씬 더 많은 돈과 그러니까 불을 축적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 검사직을 계속 지키고 그리고 추미애한테 1년 동안 시달림 당하면서도 계속 이제 버텼던 그런 서사가 있잖아요. 심지어 그 와중에도 정치를 생각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때까지도 사실 뭐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면 문재인 정권한테 끝까지 뭔가를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 대통령 마음은 이거였어요. 조국 같은 놈을 저는 양아치를 갖다 법무장관 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충심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그걸로 뭐 서사를 써가지고 내가 대통령 나갈 거야라는 게 아니었고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충성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한테 뭐 또 이게 있잖아. 윤 대통령이 그 공정이 되게 공정과 상식. 왜냐하면 그 조국 같은 그런 편법을 조국 수사를 하면서 자기가 공정의 아이콘인 걸 딱 배웠잖아. 그러니까 만천하에 공표했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도 똑같아요. 한동훈 장관도. 그러니까요. 한동훈 장관도 지금 한나땡이라는 말을 얘네들이 막 쓰고 있거든. 근데 과연 얘네들이 진짜 한동훈이 안 무서워서 저러는 건가? 한동훈 관심 없다라고 홍익표도 막 얘기하고 막 애써 지금 지저대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장경태는 뭐라 했냐면 그러니까 그 장경태는 김태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결국 총선 때 김태우 역할이다. 뭐 짝퉁 윤석열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지는 하고 뭔데 짝퉁 이재명도 안 되는 게 무슨?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정청래 같은 경우도 한동훈 최약체 후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지역구로 나오라 하듯이.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무서워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게 딱 짖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한동훈 장관 법무장관 시절에도 계속 야 차라리 그럴 거면 법무장관 때려치고 정치를 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는 그냥 그건 뭐냐면 법무장관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한동훈 장관이 정치하면 안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준 거야. 자기들이 말한 거 반대로 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마포울 있잖아요. 마포울 정청래가 그러니까 마포울에 한동훈 장관 나오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이 한테 험지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김근식이 그때 뭐 그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뭐 잘 나가도 그 마포를 나오면 진다 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나는 그 개소리라고 봅니다. 아니 뭐 한 마포를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있잖아요. 이재명이 마포울에서 1.4% 이겼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마포울이 야당이 많이 당선이 됐다고 하지만 거기도 아무리 그래도 정청래 양아치인 거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더구나 한동훈 장관은요. 특히 한동훈 장관의 인기 거기 그 어딘 줄 아세요? 그 지역 기반이 수도권이야 수도권. 그렇죠. 여태까지 보수에서 이런 후보가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수도권에서 그 상승 효과가 있는 거야 다. 참고로 그때 수도권에서 이재명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서울에서는 당연하지. 차기 대권을 생각해봤을 때 이재명보다 1%긴 하지만 그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딸들이 24%가 항상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그때 보수권에서 이재명보다 서울에서 높게 나왔던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고 그리고 뭐 마포도 제가 보기에 뭐 지난번에 여론조사 그 꽃 김어준이 하는 거기서도 한 10%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그게 한
한 몇 개월 전이잖아요. 네. 그 이후에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나 정청래 마팅이간 모습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제가 그 다른 도 아니고 김어준의 여론조사에서 했었는데 10% 차이라면 승산이 있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있잖아요. 만약에 대선에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이 이재명보다 낮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TK가 아직도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TK는 아직도 그러니까 일부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여파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한테 그게 전폭적인 지지를 하지 않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게 대선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선 때는 그래도 TK나 이런 PK 이런 분들은 당연히 지지를 하지. 저쪽이랑 상대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은 뭐 중도 확장성이 없다 그러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정말 한동훈이라는 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참 다행스러운 일인가 생각이 들고 우리한테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무기가 있는데 민주당한테는 지금 이제 무기라고 하는 게 자폭할 수 있는 무기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남영희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는데 남영희 남영희 얘기 빨리 해야 돼. 남영희. 그러니까 남영희가 지난번에 이제 헛소리 했지 않습니까? 그 앙컷 발 최강의 앙컷 발언을 옹호하면서 왜 이런 거를 갖고 징계를 주냐고 막 이제 박시영 같은 그리고 뭐 누구냐 장 의원인가 강 의원인가 이런 애하고 셋이 이제 지네끼리 막 했는데 저는 있잖아요. 그 지난번에 그 남영희가 2020년 총선에 걔가 미추홀에 이제 뭐 공천받아 나갔었어요. 근데 걔가 공천받았을 때 25점 여성 가산점을 받았어요. 남영희가. 근데 물론 이게 여성이긴 한데 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한테 가산점을 주는 이유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고 그리고 자기와 같은 약자들을 갖다 이제 뭐 이렇게 약자들 편에 서주라는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장애인 가산점 같은 것도 장애인을 이익을 위해서 애써달라는 그런 뜻이잖아. 그런데 남영희는 이재명 목소리밖에 안 내는 여잔데 그 여성 여자를 앙컷으로 비하한 거를 갖고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지는 여성으로서 25점이나 가산점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인간이 공천까지 된 애가. 그러니까 이런 여자한테는 가산점을 줄 필요가 없죠. 얘는 여성이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그렇죠. 정신 자체는 이미 남자야 남자. 암컷인 거죠 그냥. 예, 암컷. 아니, 정신 자체는 남자지. 그러니까 암컷 발언을 옹호하죠. 그러니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온천에 뭐 이건 온천에 말이죠. 일본에서 온천에 어떤 아니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 남자가 이제 이제 경찰에 잡혀가면서 왜 들어갔냐 했더니 나는 마음은 여잔데 왜 나를 잡아가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이 이제 나중에 이건 위험한 거야 이게? 아니 이게 차별금지법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만약에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시애틀 같으면은 여자 샤워실에 가서 남자가 샤워를 하는데 그 남자가 나는 여자라고 주장하면 이게 용인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시애틀에서 그 일어나서 그 여자들이 그 당시 같이 샤워했던 여자들이 전부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 처벌을 못했어. 그리고 오히려 얘를 갖다 고발한 그 대학이 처벌을 받았다니까. 대학 기숙사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어쨌든 그 남영희는 그냥 마음은 여성이다. 겉만 여성이고 마음은 남성이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남성인 애고 이렇게 반여성적인 발언을 하는 애는 무조건 공천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남영희가 뭐 부위원장 물러났다 그랬잖아요.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물러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공천 자체를 안 줘야 된다. 얘 제대로 얘는 공천 주면 안 되는 애죠. 그러니까 오히려 페널티를 많이 줘서 해야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저기 그 탈당하고 한 적이 있으면 25점 감점 주거든 거기서도. 근데 이거는 정말 나쁜 탈당보다 훨씬 나쁜 그런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천 탈락을 시켜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정말 이거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러면은 뭐 최강욱만 뭐 징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남영희하고 그리고 이제 김용민이나 이런 뭐 민영배 같은 애들한테 공천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민영배도 웃긴 게 뭐냐면 얘도 광산구가 자기 지역구가 아니면 이런 짓 지금 하겠습니까? 얘가 만약에 수도권이었어 봐요. 저는 이런 짓 못한다고 봅니다. 너무 그 광주를 우습게 아는 거야 얘 스스로도. 어차피 니네 나 찍을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장탈당을 하고 막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모든 기반이 다 사실상 사이비 종교화돼 있는 개딸들이 있기 때문에 남영희도
여자로서 그렇게 25점이나 가산점을 받았는데 맞아요.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 암컷 발언에 대해서 찌소리도 지금 못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최강욱이나 뭐 지금 뭐 쭉 얘기하셨던 뭐 별의별 인간들도 다 지금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혹자는 뭐 그때 박지영이 뭐라 했냐면 이거는 영부인한테 한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그럼 영부인한테만 해도 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것도 헛소리지만 네. 이 어떤 한 사람에게 예의가 허용되잖아. 그럼 결국 그게 더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온다고. 그러니까 남영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뭐 민주당에서 반하는 뭐 말했다. 그러면 걔도 똑같이 너도 설치는 암컷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영희가 아마 미추홀구 그쪽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2020년에 173표 차로 졌어 얘가.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찔하지 않아 이런 또라이 같은 애가 될 뻔했다는 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2020년 선거는 그만큼 광기의 선거였고요. 진짜. 네.